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월남 참전 용사 분들 중에서 고엽제 후유 의증, 그러니까 고엽제 후유증은 어, 지금 현재 고엽제 후유증으로 상위 등급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 고엽제가 후유 의증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등급이 인정을 잘 못 받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고엽제 후유증은 본인이 상위 등급을 받기 때문에 이런저런, 그러니까 타 병원에서 아니면 대학병원에서 진단서나 이런 걸 준비가 철저히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상위 등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고엽제 후유의증은 예를 들어서 뭐 혈압이니 뭐 고지혈 뭐 이런 피부 이런 쪽으로 되기 때문에 특별히 종합병원에 가서 특별한 거 제외하고는 받을 검사 내용이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고엽제 후유의증은 장애 등급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훨씬 쉬워야 되는데 이거 좀 제도 자체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왜냐면 장애 상위 등급 받는 것보다 고엽제 후유의증이 장애 등급 받는 게 훨씬 쉬워야 맞습니다. 왜냐면 이 질병들이 좀 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거꾸로 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뭐 보훈병원에서도 그렇고 좀 경홀히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급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등급 자체도 여기서는 어, 상위 등급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엽제 후유 의증은 장애 등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장애 등급을 받게 되는데 장애 등급도 세 등급밖에 없어요. 경도, 중등도, 고도. 이렇게 세 가지 등급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잘 모르신 분들은 이 장애 등급이 뭐 행정관청, 구청이나 이런 데서 주는 장애 등급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와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장애 등급을 허락해 주는 거는 내가 이 국가에 대한 공로 없이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러이러한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에게 일단 장애 등급을 주는 그 장애 등급이고, 고엽제 후유 의증에서는 이 장애 등급이 아까 내가 월남 참전을 해서 고엽제로 인해서 이런 질병이 생겼기 때문에 국가 유공자에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행정관청에서 주는 장애 등급하고 이 보훈처에서 주는 장애 등급하고는 파년이 다르다. 그리고 예우 자체도 다르고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물론 이제 아시고 있지만 혹시라도 이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자, 이분들이 항상 그래요. 약은 그냥 그 보훈병원에 가면 무료로 평생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약을 먹어서 이 내가 질병을 낫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약만 먹고 어? 약만 타다 먹고 무료로 타다 먹는다고 해서 내가 생활에 도움이 되느냐? 물론 일부는 되겠죠. 그러니까 장애 등급을 받으면, 그러니까 경도나 중등도나 고도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 받으면, 고도를 받으면 일반 상위 등급 한그 6급 정도 될 정도로 매월 수당이 나오죠. 이제 중등도도 하면은 일단 7급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이 이제 특별한 질환이 없고 가벼운 질환, 아까 뭐 고혈압, 고지혈 또는 뭐 각종 피부 질환 뭐 등등으로 후유증으로 분류된 20개, 20개 질병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은 이제 제가 준비 사항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그 더보기에다 제가 붙여 놓을 거예요. 더보기. 자, 그러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이제 신청서를 접수를 해야 되는데 어디다 하냐면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보훈지청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서 하고 뭘 가져가면 됩니까?
최근 6개월 이상 약 처방 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보온병을 이 질병 갖고 고혈압으로 아니면 뭐 어떤 피부병으로 6개월을 다녔다. 그러면 그 처방전하고 거기에 다녔던, 만약에 진단서가 발급이 되면 받으면 좋겠죠. 진단서 발급받고 처방전 6개월 이상을 가지고 가서 보훈지청에 일단 접수를 하십시오. 접수를 하시면 보훈지청에서는 이제 이 내용을 접수를 받아서 그 내용을 보훈병원으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보훈병원에서는 신체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장애 등급도 신체 검사라는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신체 검사를 누가 하느냐? 보훈병원에 있는 그 보훈병원장이 지정한 전문의가 신체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원래 상위 등급은 보훈병원에서 지정한 전문의가 신체 검사를 해서 거기서 의견서만 쓰고 검사 기록하고 같이 보훈처, 그러니까 저기 국가보훈처로 보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데, 이 고엽제 후유증은 이 자체에서 보훈병원 자체에서 등급을 판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까다로운 절차가 빠지기 때문에 오히려 쉬울 수도 있다고요. 쉬울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또 반대로 보훈병원 의사들이나 아니면 그 직원들은 이 자체를 좀 경홀히 여겨요.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뭐 쉽게 판단을 해버려요. 이렇게 길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상위 등급 같으면 자기가 진단서 떼어내고 CD도 제출하고 하면 CD도 어떻게 그 세부사항 알기 위해서 돌려가면서 보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는 고엽제 후유증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본부에 있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위 등급을 결정한 게 아니라 여기 보훈지청에 있는, 그러니까 보훈병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울로 따지면 중앙보훈병원에서 의사가 일단은 신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훈지청장한테 일단 보내면은 그 지청장이 등급을 정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등급 받기는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위 등급 받는 것보다 절차는 3분의 1도 안 돼요. 그만큼 그 절차도 간단하고, 그리고 또 상위 등급 심사위원회까지 심사를 의뢰할 필요도 없고, 왜? 이 지청장이 보훈병원에서 온 그 내용을 보고 보훈지청장이 등급을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이 보면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보훈병원 자체에서도 이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에게는 좀 무겁게, 그러니까 좀 상세하게 또 심도 있게 좀 검사를 하는 경향이 좀 드물어요. 그래요. 약 몇 개월 이제 오잖아요. 가면은 이제 무료니까 진단서 이렇게 약 처방전 끊어서 3개월 후에 오세요. 이런 식으로 가볍게 처리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르신들이 불만이 대단해요. 왜냐하면 이 질병이 좀 중하고 경하고는 나중 얘기고, 일단은 나도 고엽제 환자로서의 그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 왔는데, 여기서는 고엽제 후유증은 그래도 비중 있게 보훈처에서 보훈 상위 등급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신체 검사도 좀 더 정밀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합니다. 그런데 후유증 환자들은 보훈처의 상위 등급 심사위원회 신체 검사를 의뢰를 할 필요가 없고, 보훈병원장이 이제 지정한 사람이 보훈병원장하고 같이, 그러니까 지방 보훈지청장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위 등급 심사위원회의
그 절차를 빼버리고 중요한 그 절차를 빼버리고 약식으로 약식이라면 좀 어폐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가볍게 쉽게 결정을 해버려. 쉽게 결정하면 또 많은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타성에 젖어갖고 아 이거 안 돼요. 약 3개월치 저거 드릴게요. 하고 이제 약 처방전만 주는 거예요. 그럼 약국에 가서 약 타갖고 와서 또 3개월 약 떨어지면 또 가고 이렇게 해서 늘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평생을 몇십 년 동안 월남전이 끝난 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그런데 그 수십 년 동안을 질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혜택을 별로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장애 등급을 받으신 분, 그러니까 경도나 중등도 고도를 받으신 분들은 그래도 좀 낫죠. 근데 그 등급마저도 경도도 받지 못한 그런 분들이 거의 부지기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회가 되면은 보건처에도 이 내용을 좀 적극적으로 좀 개선 좀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언제까지 한번 등급도 받아보지 못하고 뭐 그냥 또 지금 돌아가신 어르신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엽적 후유의증에 대한 그 보훈처의 무게가 조금 실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도 있어요. 너무나 좀 가볍게 여긴다 이거죠. 가볍게 여긴다면 뭐그 표현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이제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어쨌든 고음처 나름대로의 또 애로는 있겠죠.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런 애로가 있겠지만 그러든 어떤 애로가 있든 없든 상위 반대에서 상위 등급 관계는 계속 그 검사 상위 등급 심사위원회에서 계속 심사를 하고 있으면서 이 고엽제 후유 의증에 대해서는 서자 취급을 해요. 서자 취급. 뭐 아프든지 말든지 그 정도 같으면 뭐 피부 그러니까 또 이 피부 자체가 그 질환 자체가 좀 경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고혈압 뭐 약 드시면 된다. 예를 들어서 또 뭐 고지혈 아니면 피부 약 뭐 이런 뭐 몇 개월 먹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가볍게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더보기에 이 신청서 그 절차를 제가 이제 적어 놓겠지만 어쨌든 일단 신청서를 진단서를 받을 수 있으면 보건병원에서 받아서 그리고 6개월 이상 약 처방전을 붙여서 보훈지청에 가서 접수를 하십시오. 일단 접수를 하면은 그 접수 내용이 그 해당 보훈병원으로 갑니다. 신체 검사 하면 보훈병원에서는 신체 검사를 그 일정에 따라서 그 병원 형편에 따라서 신체 검사 일정을 정해서 보훈지청으로 언제쯤 오라고 통보해달라고 보훈지청으로 다시 보냅니다. 그 보훈지청에서 개인한테 어르신이 접수한 이 신체 검사가 몇 월 며칠 날에 있습니다. 해서 꼭 참석하십시오라고 이제 연락이 오죠. 자, 그럼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가면은 뭐 성의 없이 한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실제로 한번 신청해 보세요. 신청해 보시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지금 질병이 상당히 생각보다 악화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신청을 해보시라고 내가 오늘 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신 분은 밑으로 전화를 하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 아직 고엽제 후유증이시면서 장애 등급이 없으신 어르신은 적극적으로 서류를 준비해서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방송을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방송을 듣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